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아침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극적인 변화보다 리듬이 맞춰졌을 때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에 좋다는 음식도 지금의 간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름진 보양식, 달고 진한 음식, 농축된 형태의 식품은 간이 지쳐있을 때 회복을 돕기보다 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명확합니다. 더하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복잡한 식사를 멈추고 간이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것, 이제 간이 숨을 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간 회복을 결정짓는 두 번째 순서,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간 관리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음식의 종류에만 집중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간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역할이 분명히 나뉩니다. 낮에는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고 밤에는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문제는 이 회복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 잠들기 직전 간식, 밤에 먹는 과일이나 우유 한 잔, 이 모든 것이 간의 야간 회복 시간을 빼앗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간은 양보다 타이밍에 더 민감합니다. 밤이 되면 간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며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간은 다시 처리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방해가 매일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침의 무거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한 이유, 몸이 덜 깬 느낌, 머리가 멍한 상태. 이것은 잠의 문제가 아니라 간이 밤에 쉬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밤 10시 이후부터 본격적인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이후에 먹는 습관은 간에게는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 관리의 두 번째 순서는 야간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간을 자극하는 일을 멈추는 것, 처음에는 허전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전함은 몸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저녁을 일찍 먹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밤에 뭔가를 드셨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권한 것은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시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조용한 호흡, 밝은 화면을 멀리하는 것, 음식 대신 간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자연스럽게 밤 식사 습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의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간 관리의 순서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간은 시간을 존중받을 때 가장 잘 회복됩니다. 좋은 음식보다 좋은 타이밍이 먼저입니다. 이제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약보다 강력한 세 번째 순서, 하루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간 관리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보조제부터 떠올립니다. 무언가를 먹어야 좋아질 것 같고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간을 가장 확실하게 살리는 것은 아주 단순한 하루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간을 덜 일하게 만드는 생활입니다. 간은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몸속에서는 해독과 정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을 더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습관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그래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간으로 돌아오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간의 해독 효율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부를 만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짧고 가볍고 자주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간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소화 과정이 원활해지고 간이 처리해야 할 일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식사 후 10분 걷기입니다. 속도를 낼 필요도 없고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몸을 깨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호흡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줄고 간의 대사 활동도 둔해집니다. 간은 조용한 장기이지만 스트레스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간이 지친 분들일수록 마음이 급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호흡을 깊게 가져가 보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는 것,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간의 긴장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직전의 행동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간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밝은 화면, 늦은 시간의 뉴스, 긴장되는 대화, 이 모든 것이 간의 밤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간 관리의 생활 습관은 밤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하루를 서서히 낮추듯이 끝내는 것, 이것이 간에게는 최고의 신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 습관을 바꾸고 식사 후 움직임을 늘리고 호흡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피로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간은 작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단, 꾸준할 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서는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을 위해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간을 더 지치게 만드는 행동들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한다는 행동들이 오히려 간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좋은 습관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한 보양입니다. 피곤하면 기운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한 국물, 기름진 보양식, 농축된 식품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간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흡수와 처리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무거운 음식이 들어오면 간은 더 오래,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특히 연속으로 이런 식사가 이어지면 간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피로를 없애기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피로를 쌓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무분별한 건강식품 섭취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은 이 모든 것을 해독하고 분해해야 합니다. 종류가 많아질수록 간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농축된 형태일수록 간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간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건강식품을 추가하는 것은 회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시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술입니다. 술을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명절이나 모임 때 조금씩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소량의 술도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며칠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날에는 몸이 괜찮은 것 같아도 간은 조용히 무리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이 과도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간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강한 운동이나 회복 없이 이어지는 운동은
간의 에너지 소모를 크게 만듭니다. 운동도 간에게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는 강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입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 이것이 간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바꾸고 갑자기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몸은 적응할 시간을 잃습니다. 간은 서서히 회복되는 장기입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그래서 간 관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행동은 한꺼번에 몰아서 관리하려는 태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나? 다음에서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는 조용히 권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마무리할 때 저는 늘 한 가지를 조용히 덧붙입니다. 크게 강조하지도 않고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변화를 만든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한 가지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음식도 비싼 약도 아닙니다. 바로 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을 무언가로 채워야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은 비워질 때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움은 굶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비움이란 간이 처리해야 할 일이 없는 시간, 아무 자극도 받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저는 간의 숨고르기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중 이 시간이 없으면 간은 계속 일만 하게 됩니다. 해독하고, 저장하고, 분해하고, 조절하고, 그러다 보면 회복은 늘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 숨고르기 시간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를 조금만 넓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시간은 간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 구간입니다. 이 시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자극도 주지 않으면 간은 본래의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남성 환자분은 늘 저녁 후에 과일을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일이 매일 밤간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끊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옮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낮으로.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아침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극적인 치료보다 조용한 환경에 더 잘 반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간의 숨고르기 시간에는 마음도 함께 쉬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간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할 일은 끝났다는 신호, 지금은 쉬어도 된다는 허락. 이것이 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한 가지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 회복의 핵심은 대부분 이렇게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분들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 관리의 순서는 대부분의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몸의 조건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태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간 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지방간, 간염, 간 수치 이상을 의사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작정 공복 시간을 늘리거나 식사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체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간을 쉬게 하려다 몸 전체가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 관련 약, 진통제나 수면제까지 포함됩니다. 이 약들 대부분은 간을 거쳐 처리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식사 시간, 수면 시간이 간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일수록 건강식품을 추가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겹쳐서 섭취하면 간에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가 있었던 분들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늘었다면 간의 대사 균형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간을 회복시키는 속도를 더 천천히 가져가야 합니다. 조급한 변화는 간보다 먼저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방법에 대한 경계입니다. 단식, 원푸드 식단, 특정 음식만 반복하는 방식. 이런 방법들은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60 이후에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간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자극은 회복을 돕기보다 새로운 부담을 만듭니다. 그래서 간 관리를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몸 상태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가? 지금의 생활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심이 되는 순간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간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간 관리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면 될까? 그래서 여기서는 복잡한 설명을 모두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 7일간 관리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완벽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이날의 목표는 저녁 시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배가 고프다면 먹는 대신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고 몸을 쉬게 해주십시오. 이날은 아침 피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관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식사 후 행동을 바꿉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는 대신 짧게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속도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간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하루 중 가장 늦은 자극을 줄이는 날입니다. 잠들기 전 밝은 화면을 멀리하고 조용한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뉴스나 긴장되는 이야기는 다음 날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간은 밤의 분위기를 통해 쉬어도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먹는 것을 더하지 말고 하나를 덜어내는 날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먹던 간식이나 야식성 음식 하나를 과감히 줄여보십시오.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만 옮겨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호흡을 의식하는 날입니다. 하루 중 한 번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이 간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몸의 반응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 식사 후의 더부룩함, 오후 피로의 깊이를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변화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지난 6일 동안 해본 것 중 가장 부담 없었던 한두 가지만 앞으로의 기본 습관으로 정하십시오. 간 관리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271은 치료가 아닙니다. 회복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간은 이 신호를 받으면 아주 조용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아침의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지나왔습니다. 바로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 탓이라는 이유로 그 신호를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춰서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간은 회복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단한 비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약도, 기적 같은 음식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순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더하기 전에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어떻게 쉬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리듬으로 몸을 다시 정렬해야 하는지. 이 순서는 간을 살리는 방법이자 노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60 이후의 건강은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잘 관리해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은 그 중심에 있는 장기입니다. 간이 지치면 몸 전체가 느려지고, 간이 회복되면 생활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 식사 후의 편안함, 오후의 집중력,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요즘은 좀 덜 힘들다 라는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 관리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보다 늦었지만 내일보다는 빠릅니다. 오늘 저녁 한 끼를 조금 일찍 마치는 것, 잠들기 전 화면을 끄는 것, 식사 후 잠깐 몸을 움직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앞으로의 10년을 만듭니다. 부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간은 서두르는 장기가 아닙니다. 존중받을 때 가장 잘 일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 약속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만 지켜보는 것, 그리고 만약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1 시작합니다. 이 한 줄이 당신의 선택을 습관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을 함께 고민한 의사이자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간이 조용히 회복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몸이 가볍지 않습니다. 분명히 잠자리에 일찍 들었고 밤중에 자주 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그 짧은 순간부터 이미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머리는 막지 않고 입안은 텁텁하며 속은 이유 없이 더부룩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예전 같을 수는 없지. 대부분의 분들이 이 결론에 아주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멈춰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몸 어딘가가 아주 조용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검사에서는 다 정상이라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실제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간 기능이 이미 눈에 띄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피검사는 정상 범위, 초음파도 큰 이상 없음. 하지만 몸은 매일 더 무거워지고 회복은 점점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간 노화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두근거리지도 않고 이처럼 쓰리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 지쳐도 우리는 늘 다른 이유를 먼저 떠올립니다.
잠 때문일까? 운동 부족 때문일까? 기력이 떨어진 탓일까?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술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특별한 지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쭉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늘 문제 없음. 그래서 본인도 가족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불규칙했고 밤 늦게 먹는 날이 많았으며 건강을 위해 챙긴다는 것들이 오히려 간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간은 열심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은 것을 해독하고 영양을 저장하고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문제는 예순이 지나면서부터입니다. 간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지고 예전에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마치 젊을 때는 밤새 달려도 괜찮던 자동차가 오래 사용한 뒤에는 정비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무리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는 소리가 나지만 간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디오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간을 살리는 데에는 복잡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나중으로 미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60세 이후 간 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한 순서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간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 방식에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에서 왜 검사에서는 정상인데 몸은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 들고 안심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상입니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몸이 계속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가 정상이라는 말은 아직 병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간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 기능 검사는 대부분 특정 수치가 기준선을 넘었는지만 확인합니다.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었는지, 염증이 심각한지, 지방이 눈에 띄게 쌓였는지, 즉 이미 문제가 꽤 진행된 상태를 잡아내는 검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간이 서서히 지쳐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검사 수치가 얼마든지 정상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몸은 분명 예전과 다릅니다. 회복이 느리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식사 후 더부룩함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탓이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지만 간은 그런 방식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간은 조금씩 아주 조용히 체력을 잃어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전원이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은 켜지고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냉기가 약해지고 음식이 예전보다 빨리 상하기 시작합니다. 간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에너지 조절은 느려지며 회복 속도는 점점 늦어집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밤에 무리해도 간이 빠르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 이틀의 무리가 며칠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기능 저하는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이 지치면 온몸이 함께 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속이 더부룩한 이유,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이유. 이 모든 것이 간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접근합니다. 피로하면 더 먹으려고 하고, 기운이 없으면 보양식을 찾고, 힘들수록 약이나 영양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하지만 간이 이미 지쳐 있다면 이런 행동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 관리는 무엇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좋은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덜어내고 쉬게 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이 순서를 모르고 관리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마주한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마주 앉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크게 아픈 데는 없어요. 그냥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이 말 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마음입니다. 특히 60을 넘기신 분들일수록 자신의 불편함을 쉽게 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처럼 보이기 싫고 괜히 가족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늘 이렇게 표현됩니다. 조금 피곤한 정도입니다. 참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그 조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1살이셨고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겁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더 졸리고 점심만 지나면 하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건강한 거야. 하지만 저는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하루 쉬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며칠을 쉬어도 몸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간이 지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회복 속도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65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얼굴빛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성격 문제나 스트레스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이것이 집중력과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간이 지치면 몸만 피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간은 아주 정직한 장기입니다. 조금만 환경을 바꿔주어도 반응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간을 관리해야 할 시점을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검사가 정상이니까, 그래서 관리가 아니라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계기로 몸이 크게 무너집니다. 회복이 더뎌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제서야 그때 좀 더 신경 쓸 걸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하느냐입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간 관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결정적인 깨달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답이 시작됩니다. 제가 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간을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는 장기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간은 무너질 때
반드시 경고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경고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이 나쁘면 아플 것이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뭔가 뚜렷한 증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간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버틸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큰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간 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무리했다고 바로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밤 늦은 식사, 불규칙한 식사 시간, 쉬지 못하는 소화 과정, 회복 없이 이어지는 하루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부터 간은 예전처럼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순 이후에 이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간세포의 재생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손상되어도 빠르게 회복되던 간이 이제는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간은 낮에도 일하지만 밤에 가장 중요한 정리 작업을 합니다. 해독하고 저장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밤 늦게 음식을 먹고 잠들기 직전까지 소화 부담을 주면 간은 쉬지 못합니다. 이때 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리고 이 버티기가 몇 년씩 이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간 노화는 병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병은 치료를 받지만 변화는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이 보내는 가장 초기 신호는 통증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입니다. 아침 피로, 식후 더부룩함, 이유 없는 무기력, 회복이 더딘 몸. 이것들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관리는 아플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이 반복될 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좋은 것을 더하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하지만 간이 지쳐있을 때는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 무엇을 먼저 멈추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간 관리의 순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작정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것부터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간 관리의 첫 번째 순서가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 관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어떤 음식이 간에 좋을까? 이 질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순 이후 간 관리의 첫 번째 순서는 좋은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간을 지치게 하는 식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챙겨 드십니다. 몸에 좋다는 즙, 보양식, 건강식품, 하루에도 몇 번씩 간은 처리해야 할 일을 떠안습니다. 하지만 간은 저장고가 아니라 처리 공장에 가깝습니다.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이 부담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몰아서 드시거나 저녁 식사가 늦어지는 날이 반복되면 간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밤이 되어야 할 정리 시간이 계속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간에는 조금과 많이의 기준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늦은 시간에 소량 식사가 매일 이어지면 간은 매일 밤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회복이 늦어지고 아침 피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식사의 복잡함입니다.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는 습관, 자주 간식을 곁들이는 습관, 식사와 식사 사이가 짧은 패턴. 이 모든 것이 간의 처리 부담을 키웁니다. 간은 단순한 식사를 더 좋아합니다. 화려한 음식보다 규칙적인 리듬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간 관리의 첫 단계는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거의 다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늘 피곤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루 3끼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것.